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이제 쭉 공부하면서 이제 표준형이 뭐고 일반형이 뭐고 이런 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죠, 그죠? 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배우고 했는데, 그 위치 관계 중에서 이제 접하는 경우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이제 접점이 있는 케이스만 해봤었는데, 오늘은 저번 시간 이어가지고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그 다음에 원밖에 안 점에서 그은 경우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마저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자. 오늘 배울 거는 포인트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접점이 주어진 케이스. 다시 한번 복습할게. 자,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알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놨어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알짜리인 원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원이 한 점을 잡아가지고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이 접점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노란 선의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 요걸 이제 찾아봤었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결론이 뭐였어요? 이 녀석이 x1x 더하기 y1y는 뭐다?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건데, 자, 이 녀석을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쨌든 간에 이 접선도 직선이니까 뭐랑 뭐를 알면 된다?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까 생각해 보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이으면은 이 선은 접선과 수직을 하니까 빨간 선의 기울기랑 노란 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 거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저 빨간 선의 기울기가 지금 원점부터 x1, y1을 있는 거니까 요게 x의 증가량, x1분의 y의 증가량, y1이 될 테니까, 자, 그럼 노란 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하셨네? 노란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요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기울기 알고 한 점 하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면 y는 기울기 y1분의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기울기랑 한 점 할 때 직선 구하는 공식을 써준 다음에 이걸 이제 예쁘게 정리만 해주면 돼. 그래서 양변에 y1을 곱해주면은 y1y는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의 제곱. y1을 여기다 통째로 곱했으니까 여기 y1 제곱이 됩니다. 되고, 자, 얘를 전개를 좀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 녀석을 이항을 시켜서 정리해주면 x1x 더하기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거든. 이 원 위에 x1, y1이 있기 때문에 이 x1과 y1은 여기다 대입을 시켰을 때 만족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x1의 제곱과 y1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합하면 r제곱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공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요걸 이제 자기 손으로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써먹는 방법도 선생님이 전에 예시 문제 하나 줬었죠? 뭐 예를 들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을 생각해보자.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을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3,4라는 점이 있었다. 3,4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원이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제곱 25 이런 녀석인데 x 하나를 3으로 바꾸고 y 하나를 4로 바꿔서 3x 더하기 4y는 25 이렇게 써주면은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공식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배울 거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인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기본은 항상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을 생각을 해줄 거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을 하나 생각을 해줄 건데요.
자, 근데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져서, 그러니까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가 주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접선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분의 1 정도 됐다고 쳐보자. 그럼 한 요 정도로 비스듬하게 가면서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요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게 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나 생길 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얘랑 얘는 기울기가 똑같을 거 아니야, 평행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항상 몇 개가 생기냐면 두 개가 생긴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의 값을 m이라고 해보자. 기울기가 m인 게 이제 주어졌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란 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 거 하니까 기본적으로 y는 mx 더하기 뭔가 y절편 b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이 y는 mx 더하기 b가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두 개 다 적용되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이제 이 직선이 원에 어떻게 돼야 돼? 접해야 돼, 그치? 네, 원에 접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하나 떠올려 보자.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이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뭐였는 거 아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 원의 방정식 이 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식을 연립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만나는 점이 하나라는 얘기가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이 0이다를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는 거 아니까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어떻다? 같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D는 R 요 녀석을 쓰는 방법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편한 방법을 갖다 쓸 건데 뭐가 더 편하지? 2번. 선생님이 1번이 편하다고 했어요? 2번이 편하다고 했어요? 보통 2번이 좀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을 갖다가 우리가 써볼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을 갖다 쓸 건데,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부터 여기 접점까지 이 거리를 구해봤을 때 이 거리 D는 파란색으로 써볼게. 자, 이 거리 D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거리 D는 원점 0,0과 직선 요 공식 쓰려면 능력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mx-y 더하기 b는 0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봅시다.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루트 x합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합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xy 대신에 00 대입해주면 뭐만 남아요? b만 남죠. 그죠? 요게 거리 d인데 이 d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인 r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r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절대값 b는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b의 값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공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는 거니까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두 개가 나왔잖아. 플러스는 y절편이 양수인 거예요. 요 직선을 뜻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여기 y절편 값이 음수인 거, 요걸 뜻하는 겁니다. 요렇게 두 개의 접선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 뭘 썼다? 물론 판별식을 써도 돼. 그러니까 요걸 y 자리에 요거 대입시켜가지고 열심히 2차 방정식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은 0 써도 똑같이 b 값이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편한 방법이 뭐다? 얘가 좀 더 편해. D는 R을 써주는 게 원에서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D는 R을 써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공식 하나,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공식 하나,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 하나, 이 두 개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근데 혹시나 내가 까먹었어. 그럼 뭘 생각해줘? 유도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 그래서 유도하는 방식도 같이 외워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유도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번 주 목요일 날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네,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고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공식을 이용하는 간단한 필수의 그 예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기본 18-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58페이지.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준 내용은 요 공식도 유도하는 과정은 거기 책에 보면 56쪽 57페이지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뭐 베껴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책 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중에 책통 한번 자기 쌍으로 한번 쭉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해는 다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저거 예. 유도하는 것들 책에 나와 있어요. 있어요. 그 57페이지, 56페이지, 56페이지 보기 2번의 2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 해설이. 그 해설의 과정이 지금 요 증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57페이지에 보기 3번의 2번 문제가 요 녀석입니다. 요 공식 중요한 과정이에요. 보기 문제로 지금 나와 있지, 그지? 우리가 그 찾는 게 보기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보기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해설 보고 열심히 이제 따라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하나 얘기를 안 해준 게 저번에도 이제 했지만은 여기 이제 만약에 이 접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요 점이 접점이 됐을 때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요런 때는 기울기를 못 구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케이스를 따로 잡아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설명까지 지금 같이 돼 있어요, 보기 풀이에는, 그죠? 요 때는 x의 증가량 자체가 없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 y축이 평행하게 그은 직선은 우리가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기울기가 무한대로 치솟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우리가 별개로 생각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답지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할 건데 어쨌든 이 두 개의 증명은 매우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괴롭힌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유도 과정 외워두고 이 증명하는 방식도 알아두고요. 이 증명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나중에 수투 가서 이제 일반적인 뭐 3차함수, 4차함수 또는 저기 미적분 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함수 이런 것들의 접선을 구할 건데 그때도 거의 비슷한 방법을 쓸 거예요. 알겠죠? 본질은 뭐야? 본질은 접선도 직선이다. 그래서 뭐랑 뭘 하면 된다? 기울기랑 한 점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 그래서 그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잘 포인트를 잡고 연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필수 그 기본 문제 18-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 18-4번. 자,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자, 직선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직선과 원의 교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보면은 원이 일단 있어요. 이렇게 반지름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원이 있어. 5짜리인 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 요렇게 가는 직선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직선과 원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두 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죠? 지금 요 점과 요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이 점들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도 찾아야 되고요. 요 녀석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접점을 찾으는 공식에다 대입하면 끝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의 목적은 일단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접점을 빨리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얘랑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은 자, y 자리에 x 더하기 1 넣어보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여기가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은 2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나?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 25 나오잖아요, 그죠? x값 3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맞나? 네. 그죠? 네. x값이 3이어도 되고 또는 뭐여도 돼요. 요게 마이너스 4하면 요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4도 되겠습니다. 네. 이거 피타고라스 수를 생각하면 좀 빨리 우리가 눈치 있게 좀 빨리 찾을 수가 있겠지, 그지? 네. 그러면은 x가 3이면 y 값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이면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림의 상황을 보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야? 3,4가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4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답을 써주면은 자 3,4에서 접하는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 3x 더하기 4y는 25라는 이런 직선이 돼버릴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라는 직선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물론 얘는 부호를 좀 이쁘게 바꿔주면은 4x 더하기 3y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네.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좀 답이 편하게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봅시다. 자,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에 접하고 그랬는데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라는 게 뭐예요? 이게 원이죠? 네. 문제에서 원을 되게 정석대로 지금 네, 정의했어요.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 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은 꼭 뭐예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원? 반지름이 4인 원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수식으로 표현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제곱 이 녀석을 뜻하는 게 되겠어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접하고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돼 있지? x 더하기 y는 3의 수직이다. x 더하기 y는 3의 수직인 직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그 녀석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지?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일자리인 거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공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였죠?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1. 자, 여러분 아직은 못 외웠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숙제하면서 열심히 외우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야? m이 1이고 기울기가 1이고 반지름은 지금 얼마였어요? 4였잖아요. 그죠? 공식에다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y는 x 뿔마 4루트 2 요게 바로 답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공식을 이제 좀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 네, 공식만 외워두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원의 접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가 됩니다.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알겠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18-5번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마지막 그 유형 하나, 원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인데, 자, 이게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해설을 좀 잘 들읍시다. 자, 여기까지 뭐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있나요? 공식만 외우면 되겠지, 그지? 네, 공식만 외우면 된다. 네. 공식 유도도 한번 해보고, 네, 공식 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유제 문제 풀 때 공식 외워서 한 번씩 적용시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기본 18-5번 문제 봅시다. 자, 기본 18-5번은 이제 토픽이 뭔가 하니까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찾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원 밖의 점에서 긋는 건데 그냥 원위의 점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냥 첫 번째 공식 써먹어서 틀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그게 헷갈리거든. 점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이게 원 밖의 점인지 원 위의 점인지 이게 접점이 되는지 아니면 접점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수학2 가면 문제형이 똑같이 또 나오는데 똑같이 틀린 애들은 똑같이 틀리더라고. 네, 그래서 요 상황 파악을 좀 잘해야 되고요. 자, 그럼 상황 파악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기본 18-5번에 해당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일단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에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인데 0,2면은 여기가 1이니까 좀 더 올라가야 되네. 한 여기쯤 이제 2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이 0,2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근데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지? 두 개 그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쪽 접선의 방정식 하나랑 이쪽 접선의 방정식 하나를 찾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찾는데 이거를 찾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생각하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자그마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다 한번 써볼 거예요. 네. 한번 써볼 건데 이게 당장 이 문제 풀 때는 쉬운 방법이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좀 바뀌어서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네. 자, 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 세 가지 방법이 모두. 자, 그 책 한번 읽어볼까? 정석 연구해가지고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판별식 쓰는 방법입니다. 네, 판별식 쓰는 방법. 자, 근데 판별식 쓰는 방법이 좋을까? 좀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별식을 쓴다는 건 뭐예요?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제 판별식을 쓰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잡을까가 중요한데, 자, 일단 선생님이 방법만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접선 자체를 세팅을 할 건데, 우리 기울기는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기울기는 모르지만 뭘 알아요? 진화는 한 점은 알아요. 그 진화 한 점이 게다가 뭐야? y절편이잖아. y절편 값이니까 그럼 저 접선을 갖다가 기울기는 모르니까 미지수 m이라고 두고 y절편이니까 mx 더하기 2라고 잡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요런 직선이 이 원에 접해야 되니까 얘랑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겠구나? 0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넣어서 이제 계산해 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은 1이다. 얘를 이제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판별식 써주면 돼요. 그럼 m값 두 개 나오거든?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지? m제곱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4mx 더하기 3은 0. 그럼 판별식 4분의 d를 써주면 b-의 제곱 4m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m제곱 빼기 3은 0이 돼서 따라서 n값이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기울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 플러스 루트 3짜리 직선이 되고 요게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짜리 직선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공식도 우리가 두 개를 배웠어요, 그죠? 공식 두 개 배웠어요. 기울기 주어졌을 때 공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주어졌을 때 접점 공식. 여기서는 뭘 이용할 거냐면 접점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접점 공식. 그러니까 일단 접점을 내가 미지수로 잡을 거야. 접점을 그냥 x1, y1이라고 하자. 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뭐가 돼? x1, x 더하기 y1, y는 1 요게 나오겠죠. 이게 접선이 될 거란 말이야. 공식에 대입시켜주면은. 그죠? 네, 접선이 여기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x1 값이랑 y1 값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미수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 두 개가 필요해. 그중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이 직선이 어쨌든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야 돼? 0,2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0,2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됩니다. 네. 그죠? 네, 0,1을 지나니까. 그럼 여기 0 넣고 2 넣어주면은 어떤 식이 나오죠? 2y1은 1이 되니까 따라서 y1의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2분의 1이 되는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은 x1, y1은 원위의 점이에요. 네, 요 원위의 점이란 말이야. 여기 이제 x1, y1. 요게 원위의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y1 값이 2분의 1이라고 나왔으니까 대입시켜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x1의 제곱의 값이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따라서 x1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x와 y를 여기다 집어넣어준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양변에 이제 2 곱해서 정리까지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되겠습니까? 루트 3x 더하기 y는 2라는 식이 하나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3x 더하기 y는 2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으로 전개시켜주면 위에 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접하는 케이스는 판별식 뜻이지만 D는 R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는 R을 써볼 겁니다. D는 R. 네, 이걸 써볼 거예요. 그 D는 R을 써보면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접선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놓고, 0,2나니까 접선을 이렇게 세팅해놓고요. 그럼 이제 원의 중심 0,0에서 직선 m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1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걸 이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식대로 풀어주면은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1분의 절대값 00 대입시켜주면 2가 되죠. 그죠?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2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4는 m제곱 더하기 1이 될 테니까 따라서 m제곱의 값이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따라서 m이 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써준 거야? 그냥 이제 판별식 써주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비추야. 얘는 그래도 중심이 원점이라서 대입시켜서 일방정식이 예쁘게 나왔지 이 중심이 원점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싶은데 한참 걸렸을 겁니다. 얘는 판별식 쓴 건 보통 비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접점 공식을 써가지고 접점을 x1, y1이라고 놓고 접선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 미수가 두 개니까 12개를 찾아야 되는데 그 12개가 뭐다? 일단 0,1을 접선이 지나야 되니까 0,1을 대입해서 만족한다 하나 그 다음에 접점은 원의 점이니까 원에 대입하면 만족해야 된다 하나 이렇게 미수 두 개를 풀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1, y1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는 R 이걸 쓰는 건데 여기서 기울기 공식을 안 쓴 이유가 뭐냐면 기울기 공식 쓰는 게 바로 D는 R 아까 써서 유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이 실은 기울기 공식이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 문제에서만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 좀 이제 도형에 대한 센스가 좋은 사람은 이 그림에서 이제 특수각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특수각의 향기. 자, 이렇게 이어보자. 여기 수직이죠? 이 길이 1이고 이 길이 2입니다. 1대 루트 3대 2 공식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몇 도란 얘기야? 30도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30도니까 이거 몇 도 되겠어? 60도 되겠네. 그 대칭성에서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그럼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가 되겠지? 그죠? 그럼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이 녀석이 기울기도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1대 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 루트 3 이쪽은 그럼 증감이 반대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수각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장을 하나 펼쳐가지고 선생님이 문제의 상황을 좀 틀어서 한번 문제를 낼 거니까 한번 지금 풀어봅시다. 세 가지 방식을 다 해보세요. 세 가지 방식 다. 자, 그림만 바꿔볼 거야, 선생님이. 그림 안 그리고 식만 적을게. 보자, 어디로 갈까?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 점 1,2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의 근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다 구해보세요. 알겠죠? 네, 세 가지. 세 가지 방식 말고 1번은 판별 쓰는 거니까 좀 귀찮다. 1번 쓰지 말고요. 요 두 번째 방법이랑 세 번째 방법만 써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네. 두 번째랑 세 번째 똑같은 상황으로 시켜서 풀어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방식인지는 이해가 했어요? 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방식 어떤 방식인지 이해했지? 자, 두 번째 방식으로도 풀어보고 세 번째 방식으로도 풀어봅시다. 진짜 화장실에 갔다 와. 갔다 오세요.
한번 다 해봤나요? 자, 두 번째 방법이랑 세 번째 방법을 설명 같이 한번 써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접점을 놓고 접점을 x1, y1이라고 놓고 이제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접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식대로 써주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x 하나를 x1으로 바꾸고 y 하나를 y1으로 바꿔서 이게 이제 돼버리겠죠, 그죠? 네, 근데 이 접선이 1,2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이 접선은 어디를 지나야 돼? 1,2를 지나야 돼. 네, 그래서 이 접선은 1,2를 지남으로 자 xy 대신에 1, 2를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1 더하기 2y1은 1을 만족합니다, 그죠? 네,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x1, y1은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이므로 어떻게 돼요?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 1. 이것도 만족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x1, y1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것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1과 y1의 값을 찾으면 돼. 자, 그래서 1과 1을 연립을 해봅시다.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한번 해보자. 연립하면 일단 1번식은 x1은 하고 풀어주면 좀 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2y1 이렇게 되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자, 그러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1마이 아니지 x1 대신에 대입시켜야지. 잠깐 이게 잘못됐네. 다시 하자. 자, 그러면은 대입을 시켜주면 x1 자리에 이제 1-2y1의 제곱을 넣고 그 다음에 y1의 제곱을 해준 게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이걸 이제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나? 1 마이너스 4y1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1은 날라갈 거고 1은 날라갈 거고 그럼 2y1의 제곱 마이너스 4y1은 0 이렇게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준 다음에 y1으로 묶어주면 y1 가로 열고 y1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y1의 값은 0이거나 또는 y1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y1이 0일 때 x1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y1이 0이면은 x1의 값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1이 2면은 x1의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요.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 x1, y1 자리에다 이걸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지? 요거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요걸 넣어주면 x는 1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2y는 1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네, 접선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의 풀이가 되겠다. 근데 저 4y1 제곱 아니에요? 잠깐만 어디가? 아, 미안 여기 완전 좀 여기 잘못 푼 4y 제곱이네요. 잠깐만 그럼 이 식을 잘못 풀었는데 표정들이 이상하더라.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지? 5y1 제곱 마이너스 4y1은 0이 되니까 y1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5y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y1의 값이 0이거나 또는 y1의 값이 5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y1의 값이 0이면은 x1의 값은 1이 되는 게 맞고 y1의 값이 5분의 4면은 x1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나요? 그죠? 네, 맞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일단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시켰을 때는 그냥 x는 1 요게 나오고요. x는 1 요게 나오고
요걸 여기다 대입시킨 다음에 양변에 5를 좀 곱해서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x 더하기 4y는 얼마? 5다. 요런 녀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뭐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더 곱해서 부호는 좀 조정해줘도 되고. 어쨌든 요렇게 이제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방식. 아까 전에 두 번째 방식은 뭐였냐? 일단 1,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접선을 갖다가 일단 1,1을 지나고 기울기는 모르니까 기울기 m이라고 이렇게 잡아줄게. 그러면은 접선을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그래요, 안 그래요? 1,1을 지나는 건 알고 기울기는 몰라.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D는 R을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D는 R 써주면 됩니다. D가 뜻하는 게 뭐예요? D가 뜻하는 게 원의 중심, 원점과 그 다음에 직선. 이 직선은 좀 다 전개시켜가지고 공식 대입할 수 있게 좀 편한 폼으로 만들자. 요거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의 거리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은 루트 자 x 앞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의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00 넣어주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가 나오죠. 그죠? 이 녀석이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인 1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자,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1이 돼서 m제곱 날라가죠? 그 다음에 이항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4m은 3이 되죠. 따라서 n값이 얼마가 나와? 4분의 3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3에 x-1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고요. 이 녀석은 정리를 해주면은 4y는 3x 마이너스 3 더하기 8이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얘랑 얘는 지금 똑같게 나옵니다. 얘랑 얘는 똑같게 나오는데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푸니까 뭐가 안 나왔지? x는 1이 안 튀어나왔습니다. 그죠? x는 1이 안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방법이 접근하기 더 쉬울 텐데 자, 문제는 뭔고 하니까 이게 모든 접선을 항상 다 찾아주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이제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1이야. 그럼 1,1이 여기 있으면 1,2는 여기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요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접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접선 하나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자, Y축의 평행한 접선은 기울기가 존재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접선을 이렇게 기울기를 놓고 세팅을 했을 때는 Y축의 평행한 접선은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풀이 방법이 이게 더 편해가지고 이렇게 다 풀었다고 치자. 근데 원밖의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는데 접선을 하나밖에 안 나왔어. 아, 그럼 어떤 상황이구나? 기울기가 무한대인 녀석이 Y축에 평행한 선이 어딘가 존재하겠구나. 그럼 그걸 그림을 빨리 그려가지고 그림 그려보면 요게 x는 1이네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어요. 근데 엄밀하게 수식으로 두 개를 정확하게 다 짜고 싶으면 어떻게 찾아야 돼? 이렇게 직선을 일반형으로 놓으면은 얘는 Y축의 평행한 직선도 다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실은 첫 번째 방식이 요 1차, 2차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조금 방정식 풀기 귀찮긴 하지만 제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열심히 푼 다음에 답 하나 안 나와가지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문제는. 알겠죠? 네. 지금 문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에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선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접점이 주어진 경우, 두 번째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에 그은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를 헷갈리면 안 돼. 주어진 점이 원위의 점인지 원밖의 점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문제풀이 전략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점 나왔다고 그냥 공식 무조건 갖다 쓰면 틀리겠죠. 그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위의 점인지 원밖의 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 봤을 때 만족하면 원위의 점이고 만족 안 하면 원밖의 점이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면 그림 그려봐도 되고요. 네,
그렇게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에서 원의 건 접사의 방식은 풀이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산은 이게 좀 더 쉽습니다. 계산 얘가 좀 더 쉬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뭐가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접선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많이들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좀 잘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에 있는 기본 18-6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걔는 패스를 할게요. 숙제할 때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배운 내용들 이용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두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했는데 이제 두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제목은 이제 두원 사이의 위치 관계고요. 위치관계고 이 녀석의 부재는 연의 정석이다. 아이고 쌤이 저번에 첫사랑이 해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거랑 다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두원 사이 위치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져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접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접점이 생겼어요. 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이제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우리는 품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원 사이의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계속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헤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위치관계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만나는 점의 개수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는 점이 없었어. 만나는 점이 없었는데 처음에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만나는 점이 딱 하나 생깁니다. 자, 요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두 개의 원이 서로 외접한다라고 표현해줘. 외접한다. 자, 그다음에 점점 이제 뭐 가까이 가서 좀 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쭉 유지가 되다가 계속 이제 안쪽으로 넣다 보면은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는 상황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접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내접, 안쪽에서 접하니까 내접. 그다음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얘는 이제 포함 관계가 되겠죠, 그죠? 포함.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쉽게 판별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만나는 점의 개수만 따지면은 이 상황, 요 1번 상황과 요 5번 상황은 만나는 점이 역시 없습니다. 그죠? 만나는 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상황과 2번 상황은 만나는 점이 몇 개요? 한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상황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상황은 다르지만 만나는 점의 개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자,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상황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두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두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큰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 그 다음에 좀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놔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두 원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니까 두 반지름을 더해도 D의 크기에 못 미쳐요. 그죠?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뭐가 된다? 두 원이 서로 안 만나고 바깥쪽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정확하게 뭐가 돼?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의 합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외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두 반지름의 합이 뭐랑 같아?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접하는 상황을 먼저 보자. 자,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접점까지 이렇게 쭉 이어보자. 원이 좀 삐뚤어졌는데 와우의 눈으로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 거리가 D인데 자, 큰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이 중심 사이의 거리 D는 큰 반지름에다가 작은 반지름을 어떻게 해준 거랑 같다? 빼준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3번의 상황은 이 2번과 4번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상황이거든. 어정쩡하게 끼어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요 거리가 D면은 자 여기가 대문자 R,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소문자 R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이때는 이 거리 D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지만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어떤 상황이야? 큰 상황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럼 마지막 5번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쪽으로 더 들어갔으니까 이때 거리 D는 어떻게 되냐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도 어떻게 되는데 더 작아지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계산하면 된다? 일단 중심 두 개 사이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반지름 두 개의 길이의 합이나 차랑 어떤 대소 관계가 판단되느냐 그거를 보면은 아 두 개의 원이 뭐 저렇게 떨어져 있구나 아니면 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이 내용은 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빠져가지고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가끔 이제 그 자사고 같은 데서는 이 내용을 시험 문제 이제 짬뽕시켜서 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 그죠?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짬뽕해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어려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본 17-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3쪽 기본 18-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 쪽에 막 미지수가 이제 좀 덕지덕지 붙어 나오면서 뭐 외접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맞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일단 이런 문제들을 처음에 볼 때는 우리가 상황 파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간단히 그려주면 좋고 그림을 간단히 그릴 때는 좌표축, X축, Y축은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그려주면 돼요. 자, 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 그러니까 중심이 0점이고 반지름이 r짜리 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 그럼 얘는 중심이 2,2고 반지름은 얼마? 루트 2예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런 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자, 두 원이 외접할 때라고 했습니다. 1번. 자, 1번의 상황으로 뭐냐면 두 개의 원이 외접하니까 요런 상황이 되겠어요. 요런 상황이 되고, 자, 그럼 이때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게, 이 거리를 계산한 게 반지름 두 개의 합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자,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여기 원점부터, 여기가 원점이죠. 원점부터 여기 2,2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루트 2 빼기 0의 제곱, 2 빼기 2의 제곱 해주면 얼마가 되나? 2루트 2가 되나요? 네, D가 2루트 2가 되는데, 그럼 요 녀석이 두 반지름의 합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R 더하기 루트 2가 돼야겠죠? 따라서 R 값이 얼마 하면 된다? 루트 2면 된다. 아, 결국은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면 이렇게 외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자, 1의 경우 접점에서의 두 원의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 별표 3개 쳐놓고.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네. 다시 그리자.
대충 뭐 이런 상황입니다. 대충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원이 있고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또 루트 2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때 여기에 접점이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요걸 접점을 하면서 두 개의 원에 공통으로 접하는 요런 빨간 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가 되는데 자, 처음 보는 문제라고 당하지 말고요. 자, 접선도 결국은 뭐다? 직선이다. 자, 직선은 뭐랑 뭐만 하면 게임 끝이다? 기울기랑 한 점만 하면 게임 끝이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보면은 여기가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부터 접선까지 이렇게 내리면 여기 수직이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수직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랑 이 녀석의 기울기에 곱해서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죠? 1이잖아. 0,0과 2,1이었으니까. 그럼 빨간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딱 꼬마이지만 요 점은 0,0과 2,2의 중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 1,1이 되겠죠. 아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1,1 지난 직선을 찾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이 빨간 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공통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반지름이 똑같을 때뿐만 아니라 반지름이 다를 때도 응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원이 있고 이렇게 조금 작은 원이 있어. 그 다음에 공통 접선 요 녀석의 방정식을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 원 두 개의 중심이 있는 요 녀석의 기울기를 찾으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반지름 길이의 비율대로 이 점과 이 점을 어떻게 내분점을 찾아주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점과 기울기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쫄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R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을 뜻하고 이건 아까 전에 봤지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고 두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런 상황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아까 전에 구해놨듯이 중심 두 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루트 2란 말이야. 그래서 2루트 2가 그러면은 R 더하기 루트 2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R 마이너스 루트 2의 절대값. 왜냐면은 이거는 이 R이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큰지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을 좀 씌워줘야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대소관계를 만족하게끔 R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되게 쉽게 풀려. 얘는 그냥 루트 2 넘겨주면 되니까 R값은 어떻게 돼? 루트 2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자, 이 녀석을 찾아봅시다. 그럼 R 마이너스 루트 2가 2 루트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R 마이너스 루트 2는 플러스 2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 루트 2 사이에 있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양변에 루트 2 더해주면 R값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3 루트 2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다가 되는데, 자, R값은 어차피 길이잖아. 반지름의 길이니까 음수는 의미가 없어요. 음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요것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R값은 3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요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R값의 범위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풀어봤는데, 여기는 뭐 이제 그 2번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 공통접선은 어쨌든 접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외접하는 상황, 내접하는 상황 이런 건 요즘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교육과정에 좀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픽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 자, 중요한 토픽인데요. 몇 쪽에 있는 공부하니까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 녀석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말을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비슷한 말. 비슷한 거 본 기억 나는 사람 손.
두 직선의 교점이 지나. 예, 맞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자, 예. 그때도 선생님 좀 강조를 했었는데 자, 어디 있는 거 하니까 몇 쪽에 있었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38페이지, 39페이지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39페이지 그 기본 문제 밑에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석 나와 있네요. 그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책 보니까 좀 기억나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자,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세팅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그냥 두 직선을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써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다가 K배 해가지고 더해서 는영 붙여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었느냐? 자, 이게 무조건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무조건이란 얘기는 여기에서 내가 변수로 둔 요 K 값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이 선은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주 보던 표현이 보입니다. K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K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이 녀석도 0이 돼야 되고 이 녀석도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 녀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을 만족하는 xy 값들을 뜻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둘 다 만족한 건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고 이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점은 뭐예요? 교점이죠. 그죠? 이 점을 여기 xy 대신에 대입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k값 상관없이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 점을 무조건 지나고 k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뭔가 기울기가 바뀌는 이런 직선들이 돼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랑 비슷한 논리를 원방으로 가지고 올 거야. 우리가 원방으로 가지고 올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두 원이 있어. 하나는 일반형으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이 있고, 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원이 있어요. 이게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해 봅시다. 교점을 지나는 원을 생각해 보면은 또 똑같은 논리대로 우리가 이렇게 세팅해 주면 돼요. 자, 일단 원 두 개를 이렇게 가로쳐 가지고 쭉쭉 써줘. 그냥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두 개를 써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지. 한쪽에다가 K배 해가지고 능령 붙여주면은 얘도 이제 어떻게 된 거야? K 값에 상관없이 두 원의 교점을 무조건 지난 원이 되어버리겠습니다. 그죠? 네. 일단 이거 전개시켜주면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서야 이게 X제곱과 Y제곱 형태가 계속 남아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원의 방정식이 될 거란 얘기죠. 얘도? 그죠?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얘가 뭐 이런 원이고 얘가 뭐 이런 원이면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두 개 점에서 만났어. 그럼 이 녀석은 이 두 점을 지나는 뭐 새로운 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K 값에 따라서 쭉쭉 바뀐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논리는 똑같아. 식만 길어졌지. 원이니까 식만 길어졌지. 논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제외하고라 그랬어요.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계산했을 때 X제곱과 Y제곱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원이 아니라 무슨 도형이 생겨요? 1차식이니까 직선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리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공통연의 방정식. 라고 얘기해 줘. 원에서 현이 이제 원위의 두 점을 이렇게 이으면은 이게 현이라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개의 원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요 교점 두 개를 이어주면은 이 녀석은 이쪽 원에 현도 되고 이쪽 원에 현도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걸 이제 공통현이라 그러거든. 이 공통현을 나타내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여기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란 얘기야. 그럼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냥 뺀 거야, 뺀 거. 한마디로 두 개 원을 그냥 원방을 빼가지고 x제곱 y제곱을 날려버리고 난 그 1차식이 바로 뭐가 된다? 요 공통연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문제 유형 자체는 우리가 직선에서 푼 거랑 비슷하게 문제 유형이 나와요. 자, 문제 유형 한번 볼게. 자,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64페이지. 자, 기본 18-8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두 개의 원이 표준형으로 이제 주어져 있어. 두 개의 원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5는 0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자, 1번.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귀찮지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자, 이게 연립방정식 풀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이거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죠? 2차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되지? 자, 일단은 우리가 얘를 변변 빼보면은 2차항이 다 소거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변변 일단 빼볼 거야. 변변 빼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빼보자. 빼보면은 x제곱 날아가고 y제곱 날아가고 어떻게 돼요? 3x 더하기 y 마이너스 5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런 1차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1차식과 이 두 개 2차식 중에 더 쉬운 거랑 연립을 잘 시켜주면 돼요.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전에 그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 했던 그 최고차항 소거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학상의 책이 있는데 수학상에 그 문제가 있는데 수학상 책 없죠 지금 다들 그죠? 나중에 한번 그 연립 방정식 파트 들어가 찾아보면은 그 2원 2차 연립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두 개 연립하는 문제가 세 가지 풀이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수분해형, 최고차항 소거형, 상수항 소거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지금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마. 네, 많이들 까먹는 녀석이라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 복습을 좀 하고 어쨌든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은 일단 빼가지고 2차항을 소거시켜서 1차항을 만든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얘가 더 쉬우니까 여기다 대입법을 갖다 써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y는 1-3x니까 이걸 y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1-3x 전체 제곱 빼기 5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풀어봅시다. x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9x제곱 마이너스 5는 0 내림차수 정리를 해주면 10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 2로 나눠준 다음에 인수 분해를 시도를 해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 값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5분의 2거나 또는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y 값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5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5분의 1을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나? 5분 플러스 5분의 6이니까 5분의 6이라고 넣어주면 5분의 11 나오나요? 5분의 11. 그 다음에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따라서 그 교점의 좌표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11 이 녀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을 구하려면은 좀 귀찮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그냥 빡세게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2번 봅시다. 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1,2를 마이너스 1,a를 지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2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2번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 내가 교점 두 개를 찾아놨으니까 얘를 가지고 다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도 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바에 따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냥 두 개의 원을 어떻게 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라고 배웠죠. 그죠? 뺀 게 아까 찾아낸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뺀 게 아까 찾아낸 이 녀석이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냥 3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고 이 녀석이 마이너스 1,a를 지나니까 그냥 대입시켜주면 돼요. 마이너스 3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얼마구나? 4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은 내가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굳이 교점 두 개를 이렇게 열심히 구해가지고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3번 문제 봅시다. 자, 그럼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은 우리가 어떻게 찾았지? 일단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두 개를 써주고요. 두 개를 써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다 K배 해가지고 능형 붙여주면은 요게 바로 뭐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 원이 어디를 지나야 돼 지금? 1,1로 지나야 돼. 그죠? 1,1 지나야 되겠을까? 그래서 1,1을 대입을 하면은 K값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K값을 먼저 구합니다. 자, 그럼 1 대입시켜주면 1 더하기 1 빼기 5 더하기 K배 1 더하기 1 빼기 3 빼기 1 빼기 4는 0.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이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6K인가요? 그죠? 네. 마이너스 6K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K 값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 K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 거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분수 귀찮으니까 양변에 2 곱해줍시다. 2 곱해주면은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빼기 10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마이너스를 정리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2x제곱에 x제곱 빼주니까 x제곱 2y제곱에 y제곱 빼주니까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더하기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 4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6은 0 요런 원이다. 요런 원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 원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 문제 이렇게 푸는 방식이 우리가 전에 이제 직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찾을 때 이런 방법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이런 방법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면 복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주말 테스트할 때 좀 봐야겠다. 네. 주말 테스트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64페이지까지 한번 진행할 거고 또 유제 아직 연습 문제는 들어가지 말고 유제 문제들만 열심히 다 풀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기본 문제도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어려운 내용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직선이랑 좀 컨셉이 비슷한 것들은 또 직선의 방식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그럴 거야.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는 알아서 하나씩 계속 좀 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자취 마저 해가지고 원을 다 끝낼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기본 문제나 유제 중에서 질문할 것들이 있는 건 좀 질문 좀 받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윤주랑 서영이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네. 네.